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김유리안나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나 학생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방학을 6월 말부터 해서 네. 이제 한 달 정도 쉴까 했는데 또 다음 달에 또 개강이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그쵸. 보내고 있습니다. 개강 네. 준비도 있고 네. 또 취업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뺄 거예요. 네, 우리 또 지금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그날 뭐 음식도 지금 핫한데 우리 상국 형님 닭 드셨나요? 네, 닭 먹고 그리고 또 자라탕을 하나 안 먹었어요. 자라탕이요? 네. 그럼 뭐죠? 뻥이에요. 안 먹었는데 뭐 색다른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라탕. 자,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자, 먼저 그날의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요.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 짜잔. 저에게로 오고 있네요. 네. 자, 오늘도 두 문제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같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질문을 왜 이렇게 뜨끔하는지 모르겠네요. 1번 퍼빙, 2번 러빙, 3번 리빙, 4번 무빙. 다 빙으로 끝나네요. 네. 전화 플러스 무시. 의 뜻을 영어로 좀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시요, 되겠습니다. 무시? 무시, 네. 전화 플러스 무시의 합쳐진 말.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모르겠는데 1번이 1번? 아닐까요? 어떻게 추측한 거죠? 그 핸드폰이니까 네, 폰. 폰이랑 폰의 피읍인가요? 네. 나머지 분들 다른 대답 있으신가요? 무시는 뭐지? 영어로? 무시 이그노어 아닌가? 이그노어? 자, 상국이 형. 오랜만에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도 1번 같아요. 약간 P로 퍼빙. 시작하니까. 저도 1번 생각했는 게 퍼블릭 뭐 혹은 퍼블릭. 예, 빙은 이제 네. 빙구할 빙구. 퍼블릭에서 왜 핸드폰 하고 그래 이 빙구야. 이런 건가요? 네, 해석은 전혀 다르지만 네. 정답은 1번 퍼빙이 맞군요. 맞았습니다. 네. 정답률이 높았네요. 전화의 폰과 무시의 스너빙? 스누빙? 스누빙이라는 거 스누빙, 있어요. 네, 스누빙이 합쳐진 말인 것 같고요. 스누빙? 이 퍼빙이란 사회 현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같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감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면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보다 빈번해졌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LG전자입니다. 1958년 금성사로 설립돼 국산 라디오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자동 전화기와 냉장고, 흑백 TV, 에어컨, 세탁기, 완전 평면 모니터를 개발했고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컬러 모니터와 핸드폰용 블루투스 헤드셋, 3G LTE 무선 칩, 트윈워시 세탁기를 개발했습니다. 1995년 LG전자로 사명을 변경한 뒤 2011년 세계 최초 스마트 가전을 소개, 6년 뒤 미국 내 드럼 세탁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서는 등 글로벌 가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한 LG전자는 현재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 홈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비이클 컴포넌츠, B2B의 5개 사업본부로 구성돼 해외 각 지역의 120여 개의 현지 법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는 말 그대로 국민 기업이죠. 취준생의 워너비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네. 이제 LG전자가 이 SNS를 통해서 이 마케팅을 잘했던 걸로 약간 잘 못했던 걸로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맞아요. 이 기술의 성능보다 그러니까요. 마케팅을 오히려 안 그래서 해서 그게 반대로. 네, 이제 네. 고객들이 홍보를 해주는 맞아요. 거죠. 고객들이 홍보를 해줬던 약간 그 기억이 좀 나는데. 네. 자, 우리 안나 학생은 휴대폰 어디 쓰나요? 저 휴대폰은 LG를 안 쓰는데요. 네. 대신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전자제품은 대부분 LG를 씁니다. 그렇군요. 저도 TV는 LG 걸로 선택을 했고 네. 저희 분장해 주시는 분장 선생님께서도 어저께 LG 에어컨을 또 구매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 가전제품 쪽에서는 맞아요. 메리트가 많이 있는 네. 기업인 것 같아요. 자, 꾸경님 LG 좋아하시죠? 전자. 네, 저도 LG를 뭐 싫어하진 않는데 LG가 근데 원래 좀 마케팅을 아까 말했던 것좀 네. 잘 못했는데 이번에 근데 좀 놀랬던 게 방탄소년단이 맞아요. LG 광고를 찍으면서 이거 돈을 얼마나 줬겠냐. 오케이 구글 광고으로 사진 찍어줘. 모두 닮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돈이면 나를 한 30분 쓰는 게 어떻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좋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그 야외에서 그 강 위에서 하시는 거 하시잖아요. 네. 그거 하죠. 그러면서 블라이브로드. 휴대폰을 빠뜨렸는데 휴대폰이 또 되는 멀쩡히 기능이 된다. 그런 광고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저랑 별 상관없는. 아니 그래도 그거 하나 찍으면 방탄해도 좋잖아요. 돼요. 그거 네, 방탄해도 찍으면 좋잖아요.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챙겨줬는데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 LG전자 채용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련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에 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볼까요? 전쌤. 네, 지난 1년 동안 30만 8천 건 정도 언급이 됐고 역시나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방탄소년단이 광고했잖아요. 예. 방탄소년단이 연관어 2위에 올랐습니다. 뭐 제품 중에서는 싱큐라든지 그다음에 청소기, 무선 청소기가 또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요즘 LG 거 인기 많고요. 그다음에 세탁기라든지 V30, 그다음에 TV, 에어컨. 그 소방서에 방화복 세탁기를 기증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연관어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 모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탄소년단 있고 그다음에 그 무선 청소기 아니고 뭐죠 로봇 청소기 예. 광고했던 팀킴. 네, 그 평창 올림픽에서 예. 팀킴 그 종목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릴레이 한 마리를. 아니 이거 이거 컬링. 컬링 때문에 팀킴도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있어서 이거 찾아봤더니 이번에 휴대폰이 아무래도 애플하고 삼성에 비해서 조금 그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이제 고가 제품 내놨는데 200만 원짜리 시그니처 휴대폰 나왔습니다. 이거 300대만 일단 판다고 하는데 이제 고가 전략으로 해가지고 휴대폰 시장에서도 좀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의혹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LG전자 핫합니다. 자, 홍쌤 그렇다면 LG전자의 채용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사업부별로 다르게 이제 채용이 같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G전자 쓸 때 어느 사업부를 쓸까 이공계들은 이 부분이 아주 관심사인데 네. 우선 H&A 이쪽은 이제 가전 쪽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백색 가전 쪽이고요. 이쪽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 인력 채용이 있고 근무지가 이제 창원과 서울에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둘 중에 하나 이제 배치될 때 좀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MC 사업본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기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하반기는 UX 관련된 직군의 채용도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HE 이쪽은 이제 TV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기구 설계 인력. 여기는 이제 평택하고 서울로 이제 근무지가 나뉘고요. 그다음에 VC 사업본부. LG전자 생각하는 친구들이 VC 사업본부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LG전자 향후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전장, 자동차 부품 쪽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이제 한국영업본부를 쓰게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역과 해외영업을 한국총괄 그다음에 해외영업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영업본부로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해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CFO는 이제 재무 쪽으로 이제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사 사업 본부로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텝 직군들, 뭐 인사라든가 SCM 구매, 생산, 서비스, 품질 직군의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CTO 부분이라고 해서 석사 학생들은 또 이제 선행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파트에 도전을 하게 되고, 소재 생산 기술원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부와 별개로 이 CTO와 소재 기술 개발 연구원은 결국에는 조금 미래 개발, 선행 개발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G전자 도전할 때는 본인의 좀 근무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본인의 공학 프로젝트를 고려해가지고 사업부로 갈 거냐 연구소로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취준생들에게 중요하기에 9월 공채가 오픈되게 되면 또 이런 걸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어느 사업본부에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춰주는 것이 취준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요.
LG전자 소방관을 위한 세탁기를 개발했다고 카더라. 하더라. 예, 뭐 LG전자 하면 뭐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뭐 개발한 게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소방관 전용 세탁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아까도 말이 나왔었는데 이건 뭐 전용 세탁기는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LG전자가 이제 인천 소방본부에 이제 전용 그 방화복 전용 세탁기 요거를 총 20대를 이제 기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화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탁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방화복이 기능이 저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특수 개발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이제 실시하는 인증 시험과 그다음에 제품 검사를 통과해서 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이번에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세탁동의 어떤 회전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헹굼, 탈수 등 이런 세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방화복의 특성이 저하되지 않게 안전하게 소방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 업무가 이루어지고 아까 전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또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회자가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CSR 활동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그 활동을 하면서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LG전자가 이런 노력을 단순하게 소방관님들이 요즘 여름에 고생이 많으시니까 그걸 금액으로 만약에 기부하게 되면 그건 CSR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소방관님들에게 제일 지금 필요한 서비스 또 우리가 이만큼이나 이런 가전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기업의 CSR 활동은 단순히 그냥 봉사 나눔이 아니라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식의 전략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LG전자 또 연봉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올해 7월 그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035만 원입니다. 사원이 4,115만 원, 대리가 4,829만 원, 과장이 5,547만 원, 차장이 6,386만 원, 그리고 부장이 7,87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홍쌤, 그렇다면 LG전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을 보면 이 친구는 영미권 유학생이고요. 학점이 좀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3점 초반 정도 되고 전자공학으로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실제로 그 해외에 있을 때 거기서도 이제 인턴십 코스를 밟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학생들도 취업이 녹록치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에서는 유학생들만으로 조직을 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일부 과정을 유학생들에게 TO로 줄 때가 많죠. 근데 이공계들은 또 취업이 잘 되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유학생들은 문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취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저 호주 지역에서 이제 전공을 했고 경영 쪽으로 이제 저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LG전자 영업 직군으로 이제 채용이 됐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을 때 저 자동차 회사에서도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민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케팅 관련된 경험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로 이제 유학생들도 해외에 있을 때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교환학생이라든가 어떤 연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현장에서 어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 현지 법인들이 많고 또 코트라 이런 장소에서 또 인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챙겨두면 나중에 내가 졸업 이후 구직활동을 할 때 좋은 이야기 소재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인공지능이 답, 샵 SW 개발자의 날입니다. 우리 LG전자가 앞선 기술을 많이 선보여 왔었는데 우리 앞으로는 기술은 단연 인공지능이 앞서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룹의 브레인들만 모여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주제 역시 인공지능이었다고 합니다. 네, 브레인들의 모임,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LG전자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자들을 전체 회사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이것과 관련한 어떤 세미나도 열고 지식을 좀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정례화하고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그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그런 기술들 예전에는 이제 기술이 따로따로 돌았다면 이제는 융복합 시대라 어떤 전자제품에 이 기술들을 어떻게 집약시켜 넣는지가 과제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것을 함께
실현할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좀 LG가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회사들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고 기존 사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뭐 소위 말하는 브레인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뭐 그 정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지원자 배려 서비스 샵 문은 열려 있다입니다. 우리 LG전자 채용 방식은 우선 지원자들을 배려해 준다는 겁니다. 지원자들의 방식을 혹시라도 지원자들이 현황을 놓칠 수도 있어서 우리 구석구석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학교처럼 일명 개구멍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하는데도 여러 곳에 문을 열어놔서 인재들이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우리 문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원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이제 LG가 각 계열사마다 채용 공고를 따로 냈었나 보죠. 이 각사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확인한 후에 입사 지원서를 지원하던 기존과 다르게 이제는 다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도 이젠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각 계열사마다 상의했던 입사 지원서를 표준화해서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복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입사 지원서를 불러와가지고 기존에 작성했던 지원서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좀 안내해주는 알림도 이제 해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복 지원하더라도 인적성 검사는 한 번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같은 계열사 안에서는 3개 회사까지 낼 수 있고 인적성 검사는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일단은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평이하게 좀 LG 전체 계열사에 관련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문은 열려 있다라고도 했는데 어떤 문들이 열려 있을까요? 실제로 요즘은 LG전자, LG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턴, 그다음에 산학 인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템포 빠르게 좋은 인재를 미리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도 하반기 인턴이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인데 실제로 보면 LG전자 R&D 인턴십이라고 해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또 석사, 박사 및 학사를 대상으로 해서 방학 기간 동안 선배들과 R&D 연구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채용 연계형으로 이제 뽑는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16주간 근무를 한다 하고 또 OJT 교육을 받고 과제를 진행하는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 LG전자의 종합 부품회사라고 할 수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더 빠릅니다. 3학년 2학기 때 이공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1년간 교육과정을 거쳐서 입사까지 끌어오는 이런 연계 채용형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LG화학도 글로벌 인턴십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U+도 마찬가지고 CNS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좋은 인재를 삼성에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업들 간의 경쟁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근데 저학년들 입장에서는 또 미리 이렇게 좀 취업이 되는 또 LG도 좋은 기업이니까 각자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템포 빠르게 이공계들도 3학년 때서부터는 취업표에 어느 정도 가늠자를 두고 생각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의 10년 후 안나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10년 후 LG전자는 글로벌 B2B, 특히 홈 IoT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가전제품 B2B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이나 뭐 냉난방 시설, 공조 시스템 등에서 주로 해서 확장성이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가전 통합, 빌트인, 또 솔루션 등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홈 시장에서 좀 LG전자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LG전자의 경우에는 생활 가전, 뷰티 쪽에 좀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복지 분야에서 스마트 홈을 진행하는 B2B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실버타운, 프리미엄 실버타운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에서 건강 및 복지 제품에 관련된 B2B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실버타운에 건강 센서를 부착한 가구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수면을 모니터링 해주는 홈 ICCTV 그걸 설치해서 좀 스마트한 실버타운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LG전자가 B2B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좀 길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TMI 아닌가, 투머치 인포메이션. 준비한 거를 다 집어 넣으려는 그 욕심은 이해는 가나 좀 내용이 많이 분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 듣는 내내 좀 집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 B2B나 스마트폰, 보안, 냉난방, 생활, 가전, 홈 IoT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이런 관련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늘 보면은 가장 자료 조사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덧댄 나만의 무언가가 좀 늘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진 정보 외에 또 10년 후라는 건 정말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런 거 한 8대, 그다음에 본인의 아이디어라든지 좀 새로운 무언가 이 정도 비율로 좀 섞어줘서 약간 좀 더 간소화시키면 오히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유리한 학생이 B2B 시장을 타겟팅한 건 좋은 전략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LG전자 한국영업본부의 채용을 보면 B2B, B2C, 모바일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신 사업자를 생각할 수 있고 B2C라고 하면 베스트샵이나 대형 유통 온라인 채널들이고 B2B 영업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보면 건설사나 조달, 직영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아파트를 사고 거기에 LG전자의 TV와 냉장고, 세탁기를 구매하는 이런 식의 전형적인 구매 패턴도 있지만 B2B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오피스 건물이 올라갈 때 거기 들어가는 전체적인 시스템 에어컨 자체를 끌어오는 이런 식의 영업이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찍어낸 건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LG전자의 지금 진정한 미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VC사업본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TV 전체 시장이 월드와이드로 봤을 때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인치가 큰 55인치 이상의 대형 TV들만 조금 성장하고 있고 가전이라고 보면 지금 백색 가전을 보면 GE도 백색 가전 사업본부를 중공업체에 팔았고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백색 가전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LG전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하드웨어 메이커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래 사업으로 보는 게 전장이죠. 그러니까 스마트카,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구동되게 되면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장 부품의 수요가 아주 커져요. 여기에 이제 가전 메이커가 도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추가돼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 보다 좀 색다르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요. 전자업계가 발전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랑 두 번째가 융합력인 것 같습니다. LG전자 제품을 예로 들면 프라엘이라고 이번에 LED 마스크가 나왔어요. 근데 아시나요? 아내 그거 선물해줬어요. 그 제품이야말로 진짜 딱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제품이 2030 세대에 지금 구매력이 높아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기존의 마스크팩과 LED를 접목한 융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기존의 제품끼리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지금 포화 시장 상태인 전자제품 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안내 학생은 아주 잘하네요. 저기 나중에 인적성 공부 열심히 하면 안내 학생은 충분히 좋은 기억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인데요. 훌륭하잖아요. 상우 씨한테도 언제 칭찬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칭찬 진짜 안 해. 근데 안내 학생이 얘기한 건 그냥 많은 저는 이제 인문학 여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대부분의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는 헬스케어 시대다, 뷰티 시장이 커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내 학생 걸 융합으로 얘기해서 결국 LED 램프라는 그런 테크놀로지하고 마스크팩이라는 거에 대한 융합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언급이 다른 학생들은 많이 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공계들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안나 학생 전공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좋은 접근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안나 학생급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인사이트 융합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지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IoT 시대 내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디바이스들이 과거에는 변기가 그냥 물 내리면 물 내려가면 땡이었는데 이제 스마트 홈 디바이스가 열리게 되면 변기에 센서가 부착되고 그다음에 고객의 당뇨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변기에 과부하가 이제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발열 문제도 굉장히 커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칩셋을 개발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두뇌가 바로 반도체인데 이 두뇌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전력이라는 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이고 제가 보건대 요즘 우리 여름 날씨를 보면서 앞으로 에어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정말 다른 기업들을 압도할 만큼의 기능을 구현하는 업체가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효율이라는 부분 있죠. 저전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개발자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항상 눈에 보이는 제품보다 그 눈에 보이는 제품을 구동하는 요소 기술에 대한 접근, 관심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IT 하드웨어 업계에 도전할 때 좋은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해봤는데요. 이 전자업계 시장에 대한 본인만의 견해와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나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제가 사실 LG라는 기업을 노트북을 쓰면서 되게 친숙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더 매력적인 기업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1등만 존재하는 뭐 비겁한 세상 뭐 이렇게 표현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워낙에 실적이 좋으니까 LG가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실적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16년도 매출이 한 55조 정도 됐는데 작년 매출이 한 61조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도 16년도에 한 1조 3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2조 4천억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만 보더라도 LG전자 역사상 상반기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지금 LG전자도 굉장히 사업이 좋다는 걸 구직자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LG전자 방송할 때마다 LG전자 마케팅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스마트폰, 프리미엄 폼 제품들은 디마케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명품을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스타 마케팅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연예인을 활용한 그런 광고를 잘 하지 않죠. 근데 LG는 예전부터 그걸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과연 온당한 전략인가라고 느꼈는데 이번에 방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카드 이슈가 됐고 실제로 제 집사람 뭐 지금 방탄 공연도 막 보러 다니는 제 집사람도 또 휴대폰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한 이슈됐던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폄하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가 분명하고 실제로 요즘 나오는 전략들은 좋은 전략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등 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IT에 선도하는 이끌어 나가는 LG전자가 앞으로도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그런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LG전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선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